안녕하세요, 차이수다입니다. 오늘은 그린카로 니로 하이브리드를 한번 빌려봤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를 빌리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에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G70 2.0 터보를 운영 중인데 일단 G70이 생각보다 그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운전자 포지션이 어떻게 해도 뭔가 불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 브레이크랑 엑셀 반응이 너무 좀 윽윽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그냥 드라이빙 안 막힐 때 드라이브 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뭐 주간에 좀 막힐 때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일단은 혹시 가격이 괜찮은 뭐 신차나 중고가 있으면 한번 비변을 고려는 해보려고 지금 알아는 보고 있거든요. 당장 뭐 돈이 추가금이 더 들면 힘들 것 같고, 뭐 G70을 팔고, 진짜 앞에 이렇게 서버리네요. 아무튼 뭐 G70을 팔고 뭐 바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차면 더 좋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니로를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뭐 그 위로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격이 니로가 좀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니로가 이번에 좀 있으면 풀체인지가 되죠. 일단 풀체인지까지는 별로 원하지도 않고 딱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기아 영맨한테 한번 문의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뭐 재고차나 아니면 진짜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서론이 너무 긴데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일단은 이 니로라는 차가 현대차에서는 코나 그리고 아이오닉, 예전 아이오닉 있죠, 그 두 차량이랑 이제 이 니로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몰아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 그 사무실 직원 중에 아이오닉을 타는 직원이 있거든요. 아이오닉이 처음에 나오고 그 두 번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아이오닉을 타는 직원이 있어서 일단 그것도 몰아보고 지금 이것도 몰아보는데, 확실히 저는 사실 기아보다는 현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오닉이랑 니로랑 비교를 해보면 좀 아이오닉이 뭔가 좀 날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 가속을 할 때도 확실히 그 안에 실내에 있는 사람한테 되게 좀 불쾌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방금도 시동이 걸려서 출발을 했는데 뭐 부르릉 하면서 엔진이 가동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좀 덜 한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 부르릉 하는 그 지속 시간도 짧고, 그거야 뭐 바른 뭐 스로틀의 그 깊이나 뭐 그런 거에 달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아이오닉보다는 뭔가 좀 묵직하달까? 뭐 SUV 스타일이다 보니까 무게가 좀 더 나가서 그런 건지, 일단 니로가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그 페이스리프트가 아니고 그냥 니로, 처음에 출시한 그 니로의 그 카 쉐어링 카입니다. 일단은 계기판을 보면 아까 연비를 리셋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시내에 왔다 갔다 했는데 연비가 27km가 나오네요. 와, 시내만 탔는데 27km. 와, 니로가 진짜 괴물이라는 소리가 이게 진짜네요. 제 그랜저 시내에서 타면 뭐 얼마나 나오려나, 한 10 중반? 그냥 누적 연비 자체가 제가 16.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6.6까지 떨어졌거든요. 요새는 별로 연비 운전도 별로 안 하고 답답하지 않게 그냥 막 주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히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일단 그랜저가 누적 연비가 16.6 정도 지금 나오니까, 와, 아이오닉은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와, 아이오닉이래. 니로 아이오닉도 참 잘 나오더라고요. 저희 직원 그 출퇴근하는 연비 보니까 25 전후로 늘 찍혀 있더라고요. 누적 연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20 초반에서 중반 그 사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니로가 처음부터 뭐 연비 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나온 차다 보니까 확실히 괜찮네요. 니로가 단점이 있다면 너무 심심한 디자인? 기아치고 이렇게 심심한 디자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니로를 계기로, 그러니까 니로가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아가 그렇게 막 디자인이 삐죽삐죽해지고 막 한 게,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소렌토만 봐도 그냥 아빠 차였지, 뭐 차라리 산타페가 더 젊은 사람들 취향이었지. 지금은 기아차 K5나 소렌토, 스포티지 이런 거 보면 현대차들보다 더 파격적으로. 근데 뭐 파격의 기준이 참 모호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니로도 이번에 풀체인지 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를 보고 있습니다. 재고차나 아니면 뭐 중고매물 좀 싸게나. G70을 더 탈 수도 있어요. G70도 좋은 차니까. 네. 사실 G70이랑 이 니로랑 비교하는 게 좀 웃기긴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맞냐 안 맞냐의 문제지, 차가 뭐 어느 게 더 좋냐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를 처음 타보네요. 택시 전기차를 타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일단 니로 하이브리드, 이게 타는 사람들은 뭐 좋다 하는데 사실상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차량은 아니죠. 요즘은 뭐 거의 차야 솔직히 성능이야 거기는 아닌데, 뭐 그거보다는 차라리 디자인을 많이 따지시니까. 그렇다면 니로는
조금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너무 무난한 디자인, 너무 그냥 개성이 없는 게 개성인 뭐 그런 디자인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니로는 아예 신경을 안 썼죠. 거의 현대차만 보다가 거기다가 뭐 디자인도 너무 무난한 니로니까 그냥 연비 좋은 차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지금 평균 연비가 28.3이네요. 더 올랐네요. SUV 스타일이긴 한데 소형 SUV다 보니까 약간 티볼리? 제가 티볼리도 한 1년, 2년 정도 샀던 것 같은데 별로 기억에 남지는 않는 차입니다. 그냥 보내고 나서 홀가분했던 차 중 하나라서 일단 뭐 소형 SUV 티볼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나보다는 아마 이 차가 조금 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코나보다는 조금 박스형에 가깝다 보니까 니로가 안에도 약간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기교 없이 딱 어떻게 보면 약간 모닝이 조금 큰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본질에 집중한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또 니로를 계약은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더 뉴 니로. 아마 이게 3세대 플랫폼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제가 관심이 갑니다. 2세대 플랫폼이고, 그리고 자연흡기 하이브리드고, 뭐 미션이나 엔진 방식은 뭐 둘째치고 2세대 플랫폼과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라는 점이 저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사실 2세대가 3세대 플랫폼보다 좋다고 제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3세대 플랫폼이 물론 더 좋습니다. 저도 소나타 센슈어스를 탔었고 지금은 그랜저를 타고 있지만, 그랜저는 2세대 플랫폼이고 소나타는 3세대 플랫폼이거든요. 확실히 그 플랫폼에서 오는 차이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차급이 올라갔음에도 확실히 3세대 플랫폼이 뭔가 더 촥 깔려서 나가는, 뭔가 묵직한, 텅 비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일단 저는 좀 뭔가 이렇게 깔맞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제 더 뉴 그랜저가 2세대 플랫폼의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그냥 뭐 그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의 2세대 플랫폼의 이름도 심지어 더 뉴 그랜저, 더 뉴 니로 이렇게 더 뉴가 붙었죠. 페이스리프트에는 보통 더 뉴를 붙이죠. 풀체인지는 올 뉴를 붙이고.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건 전 좀 약간 변태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있는 옵션이 없고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HUD. 니로가 아마 그 플로팅 타입으로도 HUD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 아쉽습니다. HUD가 있는 차만 요새 타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운전할 때는 필요 없죠. 지금도 반납 시각은 22시 30분입니다. 이제 30분 남았네요. 30분 다 안 채우고 그냥 반납할 거예요.
아무튼 HUD가 없는데도 지금 별로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시내 주행에는 솔직히 사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앞차가 서면 저도 서야 되니까. 근데 사실 고속 주행할 때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가끔 내가 달릴 때 어느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앞에 그 유리의 속도를 보면서 운전하면 확실히 도움 되더라고요. 길 안내는 솔직히 길 안내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앞에 멍하니 가다 보면 길 안내 있어도 그냥 통과해버리고 그냥 소리로 듣고 가는 편이지. 일단은 와이프 차로 니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꼴의 SUV라고 뒤에 뭐 2열 폴딩 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도 괜찮고, 근데 트렁크에 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열이 한 10cm 정도, 2열을 접었을 때 트렁크랑 단차가 한 10c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게 이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차로 굳이 자야겠다면 거기다가 평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단점이네요. 요새는 다 그냥 2열 접었을 때 다 플랫하게 나오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잠깐 잠이라도 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 상태로는 잠을 못 잘 거예요. 허리가 아마 부서질 겁니다. 그리고 휠도 아마 16인치랑 18인치가 있는데 17인치는 없고, 지금 나온 중고 매물들 보면 16인치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약하는 거 보니까 시그니처 등급은 무조건 18인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전에 등급부터 뭐더라? 노블레스 등급인가? 노블레스 시그니처는 18인치. 나머지 트림에서는 그 뭐 인치업 옵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은 17분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일단은 네, 잘 타봤습니다. 이제 가면서 G70도 리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이상 차 이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